자, 우리 세상의 기호들 우리 정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세상의 기호들을 읽고, 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쪽을 말해주고 말해. 저는 112집 상형 문자를 보고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체는 우리나라와 달리 상형 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동물들이나 물건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얘기한다는 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김민준 님이 손을 들었으니 김민준 씨부터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5쪽에 나와 있는 여자, 남자, 남성, 여성 표시인데 이 표시에 설을 원래는 몰랐는데 그 여성을 나타내는 표시는 아프로디테의 손거울 모양에서 따왔고 그 남자의 표시는 아레스의 창과 방패를 본떠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유래를 알게 돼가지고 인상 깊었습니다. 시민호나 정서로 씨는 어디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음, 정서로 씨가 손을 들었으니 정서로 씨가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33쪽에 있는 그 모스 부호라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스 부호를 통해서 뭔가 조난 구조 신호나 아니면 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걸 대처할 수 있게 만든 기후가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이제 지민호 씨 하겠습니다. 저는 26쪽에 있는 안경 2개 이상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에스파냐의 안경 쓴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예비 안경을 가지고 다니라는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를 처음 봤고 이런 표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알게 되어서 이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기후가 나와서 해석이나 설명이 나왔는데 그 기후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 많이 봤던 기후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먼저 남녀 화장실 기호나 아니면 성별 그런 구호는 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기호들 중에서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거는 모스 부호랑 그 오스트리아에서 그 안경을 2개 쓴다는 그 표시표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김민준 씨. 네. 저는 18쪽에 있는 그 기호들을 원래 알고 있었고, 새로 알게 된 기호는, 26쪽에 있는, 에스파냐의 예비 안경을 쓰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예비 안경을 가지고 운전하라는 표지판과 그 루마니아 페치카 지역에 설치된 그 취객주의 표지판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민은 씨.
저는 18세기에 나오는 기호들은 많이 실생활에서도 봤고 많이 알고 있었는데 26쪽에 있는 안경 두 개가 그려진 표지판은 처음 봤습니다. 강정. 전 18쪽에 있는 기호들과 나라 국기들을 잘 보고 있어요. 새로 알게 된 점은 이집트의 기호들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준이. 어, 66쪽에 있는 아즈텍의 다이역 태양의 돌에서 그 첫 번째 태양 시대부터 다섯 번째 태양 시대까지 나왔는데 왜 굳이 태양 시대로 그 지구가 지금까지 있던 기간을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음, 없으면 일단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지구가 멸망을 하고 다시 새로운 그 시대가 되고 그런 시대를 조금 더 약간 추가, 이야기를 추가해가지고 첫 번째 태양 시대에는 재규어라는 괴물 시대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다고 하고 두 번째는 바람에 모든 것이 휩쓸려 날아가고 인류는 원숭이가 되는 저주를 받았고 세 번째는 용암에 의해서 멸망했고 네 번째는 홍수로 인해서 멸망했고 다섯 번째는 큰 진이 일어나 멸망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 같습니다. 정서로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거를 5개로 나눈 이유는 일단 사람이 뭔가 점점 발달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게 바뀌면서 신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믿음 이런 게 점점 바뀌면서 바뀐 거를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서 5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지민우 씨. 저도 이렇게 5가지로 나눈 이유는 우리가 뭐 사는 방식이나 살 때 쓰는 도구들이 점점 발전해 가면서 조금씩 한 단계 나아가는 부분에서 4단계 첫 번째 태양 시대부터 4단계 나왔다고 해서 좀 4번 크게 인류가 더 똑똑해졌다고 그렇게 4번 발전한 것 같아서 이렇게 5개로 나눈 것 같습니다. 네, 강정아 씨는 음, 정화야? 정화야, 너 시켰잖아. 음, 66쪽 하는 거죠. 아즈텍 사람들은 왜 5번 태양시대로 나누어 생각했겠냐고 너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정화 이건 답 있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 거고 네가 특별히 생각 없으면 그냥 생각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음,
경아야. 네? 지금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하고 안 그러면 뭐 지금 대답할 수 없으면 나중에 대답하겠다 얘기하거나 어쨌든 뭐 네가 액션을 취해주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자가 누구야? 서로야? 아니요, 아, 민준이. 민준이가 이제 뭐 정화가 대답할 거에 대해서 좀 기다리면 대답하겠다 생각하면 기다려주면 되고 안 그러면은 대답하기 곤란한 것 같으면은 그냥 다음을 넘기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하는데 지금 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진행을 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뭐하면 안 된다고? 끊기면. 끊기면 안 된다고. 다만 이제 흐름이 끊긴다고 해서 뭐 1초도 못 기다리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얼마 정도 기다려줘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사람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정화가 처음 사람이었더라면 뭐 준비가 안 돼서 좀 더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에서 지금 다른 사람도 얘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정화가 미리 어떤 대답을 할 건지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또 혹시 자기가 대답이 준비가 안 됐다라면 그 상태를 자기가 알려야지 정화야. 어, 음, 생각이 안 나요. 음,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아즈텍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 사람들 마음이지. 그 사람들이 궁금했다는 거야. 이 세상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변화했나. 근데 특별히 아직도 사람들은 태양 시대로 설명을 한 거야. 5가지 태양 시대가 있다. 자, 여러분이 말했더니 여러분이 보니까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다는 얘기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알아? 오늘날 우리는. 음, 자, 오늘날 우리는 지질 시대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밝혀놨어. 그 지질사 해가지고 선 캄브리아 누대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그 공룡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눈 거야. 그래서 지금 아까 민준이가 공룡시대 얘기했는데 바로 이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공, 백악기 이때가 지금 무슨 시대야? 공룡시대야. 공생, 그 지금 우리는 지금 신생대 제4기에 살고 있고 뭐그 어떤 사람들 이거를 뭐 인류세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어쨌든 커다랗게 여러분들이 선 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우리는 그 중에서도 신생대 중에서 신생대 제4기를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라서 그 지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들을 나눠놓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즉 과학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걸 구분해 놓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아이들 사람들은 그런 그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태양에 의해서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했던 또 그러한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호.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세상의 기호들이라는 책에 한번 해볼 것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일단 여기에 책에 나오는 18쪽에 있는 기호들이나 25쪽에 있는 기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호들의 거의 대부분은 겉표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 김민진 씨가 손을 들었으니까 먼저 발표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약간 겉부분이 빨강색이나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유는 약간 뭔가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뜻에서 약간 좀 위협적이게 약간 빨강색이나 잘 보이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음, 그럼 다음으로 정서로 씨 발표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도 뭔가 주의하거나 꼭 이거를 봐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간편하게 눈에 잘 띄는 색깔로 해야 사람들이 잘 구분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긴급한 상황 때 금방 대처할 수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 강경화 씨가 손을 안 들었으므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앞에 서로나 민준이가 말했던 것처럼 빨간색이나 노란색인 이유는 난 빨간색은 눈에 잘 띄라고
이라고 빨간색으로 확치게 만들어놨고 또 노란색도 그와 같이 기호 표시를 잘 안 보이면 만든 이유가 없으니까 잘 보이게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빨간색은 주의하라고, 어, 위험하니까 주의하라고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 같고, 노란색은 뭔가 좀 잘 보이라고 그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은 무엇에 관한 책? 기호. 기호에 관한 책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호가 뭔지 알아야 돼요. 도대체 기호가 뭐야? 기호가. 여기 앞에 나왔는데. 나왔어. 얘기해야 돼. 여러분 기호는 이거다라고 여러분 얘기해야 돼. 피토그래픽입니다. 픽토그램도 기호 중에 하나지. 민호. 기호가 뭐야? 사람들 사이의 약속? 사람들 사이 약속. 물론 기호가 사람들 약속이 돼야지 기호가 의미 전달되지. 근데 기호가 뭐냐고. 사람들 사이 약속은 예를 들면 우리가 9시 20분에 모여서 공부하자. 이것도 약속이잖아. 그럼 이것도 기호야? 아니요. 너 나랑 결혼해. 그럼 이것도 기호야? 서로. 아니. 뭔가 말보다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기호로 나타내서 응. 말보다 좀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약속한 그림. 근데 말도 기호인데 서로야. 어, 맞아. 지금 서로 말도 맞는데 더 큰 의미는 11조. 11쪽에 그 기호의 정의가 나와.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쓰이는 부호 문자 표지 따위.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기호야. 아이고. 요것도 기호야. 좀 쌤 이상하게 그랬는데 요것도 기호야. 이거 뭐야? 하트. 하트야. 요 하트는 어떤 표시라는 거야? 선생님이 뭐 정아야 하고 막 이래 선생님 정아야. 이거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야? 정아야. 선생님 좀 이렇게 된 네? 거야. 이거 어떤 의미야? 이거 어떤 의미야? 음, 왜 이렇게 좋아하기만 하고 대답을 하네. 정아 이거 어떤 의미냐고. 아니, 그런 거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니? 이게 어떤 의미야 이게? 아니 서로가 음, 대답 못해. 이게 어떤 의미냐고. 이게 어떤 사랑한다는 의미야? 의미? 사랑한다는 의미잖아. 사랑한다는 선생님이 정아를 의미. 사랑합니다라는 의미라는 얘기야. 서로야 왜 그걸 말을 못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선생님이 정아 사랑하면 안 돼? 아니, 그게 어? 아니라, 이것도 뭐라는 거야? 기호라는 거야. 이 기호에는 이 손동작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야? 의미가 담겨 있는 의미. 의미. 뭐 어떤 의미? 우리가 야, 이것도 뭐야? 몸짓을 통해서 야 하고 뭐 하는 거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화내는 화내는 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의미를 어떤 걸로 표현하더라? 어떤 방식으로? 그림. 부호, 부호 문자. 문자, 표. 표지. 부호가 뭐야? 부호가 뭐야?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부호가 뭐 있어? 너네 제일 더하기, 잘 알고 있는 부호?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그렇지? 덧셈, 벌셈, 곱셈 나왔어요. 수학 기호지, 수학 기호. 근데 너네들 더 잘 알고 있는 부호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부호는 이거잖아. 요거. 문장 부호, 아, 마침표, 아, 물음표, 느낌표, 쉼표, 가운데쯤에 문장 부호.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부호라고 한다. 부호. 됐어? 네. 부호. 그 다음에 부호 말고 또 그다음에 뭐야? 문자. 문자는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문자가 뭐야? 한글. 한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또 더 잘 알고 있는 문자. 한글도 잘 알고 또 잘 영어. 알고 있는 문자. 뭐 영어. 알파벳, A, B, C, D 알파벳. 이런 게 다 뭐라는 거야? 이것도 기호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음, 있어? 표지. 표지는 뭐야? 표지는. 표지판. 맞아. 표지판. 표지에는 여러분들이 요 도로 표지판, 요런 도로 표지판, 뭐 철도 표지판,
이러한 표지판 같은 것들을 다 뭐라고 그런다? 표지. 기호라고, 기호. 아, 기호. 기호라고. 그 기호는 결국은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주로 구호라던가 문자라던가 문자, 표지.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우리가 기호라고 해요, 기호. 근데 기호의 다른 뜻, 이건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기호고, 기호의 다른 뜻 혹시 있는 거 알아? 기호식품이다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 기호에 맞춰서 먹는 식품. 기호식품 뭐라고? 민준아? 기호에 맞춰서 먹는 아니, 그 기후가 아니, 기호.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호. 기호? 기호식품이라고 하고, 너랑 나랑 기호가 달라. 사람마다 기호가 달라라고 해서 기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커피, 담배, 뭐 담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기호식품이라고 얘기하거든. 약간 어, 아무나 먹을 수는 없고 음, 그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가? 음. 기호식품의 기호는 무엇을 즐기고 좋아하는 일이에요. 즐기고 어, 좋아하는 일. 커피를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있고, 담배 태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있고. 그러니까 꼭 먹어야 되는, 꼭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해? 있어도 돼, 좋아, 좋아해도 있어. 되고, 좋아하지 않아도 되고, 즉, 사람마다 뭐 한 거? 다른 다른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기호식품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 그 기호, 무엇을 즐기고 좋아하는 일을 보고 우리가 기호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 그런 기호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어떠한 뜻을 나타내거나 사물을 지시하기 위해 쓰이는 부호, 그림, 문자 같은 것을 우리가 다 합해서 우리가 기호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세상의 많은 기호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어서 선생님도 이 책 덕분에 기호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로가 말했던 기호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픽토그램이라는 게 픽토그램. 픽토그램. 자, 픽토그램이 뭐래? 어, 사물이나 시설 또는 우리가 하는 행동 등을 꼭 지켜야 할 규칙이나 알아야 할 정보를 단순한 그림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이 빠르고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 시각 언어. 그렇지. 서로가 잘 얘기했어. 픽토그램에서 그럼 거기서 지금 서로가 길게 읽어줬는데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픽토그램은 거기서 지금 서로가 읽은 단어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사람이 모든 사람을 빠르고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 시각 언어. 시각 언어인데 단순한 그림. 픽토그램은 그림을 단순화시켜서 단순화된 그림으로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말로 길게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이용해서? 그림을 이용해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픽토그램. 픽토그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픽토그램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것들이 있어? 비상구 탈출을. 그렇지. 여러분들이 비상구 탈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픽토그램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무슨 픽토그램이 있어? 수영 금지. 수영 금지.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민지 얘기했던 거 뭐? 비상구. 비상구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그런 픽토그램에서 뭐 요렇게 물음표 되어 있는 거 이건 어디? 이 물음표 되어 있는 거 이 픽토그램 뭘 뜻하는 거 혹시 알아? 이 물음표 되어 있는 거. 이름이 없는 음, 이거 어디 붙어 있어? 물음표 붙어 있는 거. 어? 분실물. 분실물? 안내소. 뭐 궁금한 것들 물어보세요라고 해서 안내소를 물어본다던가. 요거는 요거. 주유소. 주유소 같은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픽토그램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픽토그램의 어떤 그런 특징은 이렇게 그림을 단순화시켜서 그리고 그 의미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픽토그램이다라고 픽토그램.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요 아이 이것도 인포메이션 정보. 정보 주는 거 P는 파킹. 파킹해 갖고 주차. 주차장 이런 정보를 주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픽토그램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토그램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호들 중에 하나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쪽을 참고로 해서 특별히 이 기호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교학.
기호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는 거예요. 기호학. 이 기호들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문을 보고 우리가 기호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기호다. 그 기호를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해서 그 기호학을 또 학문에서 아주 중요한 학문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러더라 깨알 상식을 많이 알려줘. 선생님, 정말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잘난 체하기 아주 딱 좋은 책입니다. 너네 이런 거 알아? 막 하면서 잘난 체하기 딱 좋은 건데, 정아, 요게 혹시 뭔지 어, 정아야, 혹시 이게 뭐야? 뭐예요? 요거 알아? 남자, 여자? 어느 게 남자야? 어, 이게 남자야, 이게 남자야, 여자야? 이게 남자야. 번, 응? 요게 남자 여자야, 요게. 그건 요게 요게 여자? 1번. 이게 2번. 남자야, 1번 남자. 1번이 남자. 1번이 남자. 민준이는 1번 남자. 1번 남자. 민호, 1번 남자 아니에요. 성호. 1번이 남자. 여러분도 이거 다 잘하네. 이게 1번 남자야. 근데 왜 이게 남자래? 그 뭐지? 참- RS의 창과 방패를 본떠가지고. RS의 창과 방패를 본따서 요게 남자다라는 그런 썰도 있고, 또 그 점성술에서 금성과 화성. 그거는 이제 다른 거. 이게 남자 여자가 이게 금성이고 이게 화성이고 해서, 남자는 보통 이제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성 아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 그렇게 이제 화성 금성의 표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어쨌든 근데 실제로 요 암컷 수컷의 요 기호, 남자 여자의 기호를 만든 건 누구라고? 그 있네. 린네라는 사람 이름 혹시 들어봤어? 네. 스웨덴의 식물학자야. 그 분리표 만든 사람들. 그래서 아, 그 학명 이런 거 만든 사람들, 그 장미 뭐 이런 꽃 때문에 학명이라는 게 있거든. 학자들이 막 쓰는 그 뭐 이름들. 있었는데 목, 개, 뭐 그런. 그렇지, 그렇지.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종속, 과목, 강문계 해가지고 뭐 그 분류 체계 이런 게 만든 게 이게 린네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처음으로 이게 남자와 여자라는 어떤 수컷 암컷의 어떤 기호를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호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관 학문을 보고 우리가 기호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2쪽 보겠습니다. 자, 22쪽에 픽토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게 뭔지. 뭐, ISO ISO가 뭐야? 국제 표준화기구. 어? 국제 표준화기구. ISO가 국제 표준화 기구예요. 자, 요 ISO가 왜 중요할까? 왜 필요할까? 같은 부품을 나라마다 다 다르게 하면 협력이 어려워지니까 나라마다 사용하는 픽토그램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 작업을 ISO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픽토그램 만들려고 ISO를 만든 게 아니라, ISO에서 픽토그램도 나라들마다 서로 각각 만들었는데 이걸 뭐 하더라는 얘기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죠. 통일시키더라는 얘기야. 근데 이 ISO 국제 표준화 기구는 꼭 그 픽토그램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그 핸드폰 이 충전기 같은 거 있지. 네. 핸드폰이 충전기가 다 나라마다 뭐 해버리면
달라. 버리면 여러분들 수출하나 이런 것도 어렵잖아. 어? 그럴 때 요 표준 충전기를 뭘로 할 거냐? 우리가 뭐 C 타입이다 무슨 뭐 B 타입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그 통일할 거냐? 여러분도 그 각 나라에서 그 뭐 와이파이 잡아주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기술이 여러 가지야. 근데 그게 다 달라버리면 그 뭐야 삼성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나라들마다 수출할 때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야 되기 힘들 거 아니야. 또 우리가 여행 갈 때마다 그걸 다 다른 걸 만들기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그런 그 표준 세계가 모두가 다 함께 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드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뭐도 픽토그램도 원래는 나라들마다 뭐였다는 거야. 달랐다. 대화가 달랐다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혼동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뭐야 똑같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픽토그램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 다음 장 넘기면 뭐가 나와? 우리 생활에 제일 많이 쓰는 거지. 25쪽. 표지판, 응? 표지 교통 표지판 표지판, 그렇지. 교통 표지판에서 이 교통 표지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야 돼. 무슨 시험 볼 때? 그 운전면허 시험. 그렇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 교통 표지판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하러 가는 도중에 이제 교통 표지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통 표지판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26, 27쪽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러한 또 이제 이렇게 표지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캥거루 조심 표지판이 우리나라에는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왜? 우리나라엔 캥거루가 못 사니까. 우리나라엔 캥거루가 없으니까. 대신 캥거루 표지판은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표지판이 있어. 그 고라니, 야생동물 출몰 지역 해가지고 동물들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로드킬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캥거루 같은 어떤 그런 비슷한 의미의 그런 표지판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경 2개 이상 이 표지판을 쌤 처음 봤어. 이런 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처음 봤는데 이 것들은 우리 특히 안경 쓰는 사람, 우리 서로나 스승 같은 경우가 안경이 망가지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밑에 있는 표지판은 주객을, 취객을 주의. 루마니아 페치카 지역에 설치된 도로 표지판 해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뭐야 술을 먹기를 주객 많이 좋아하고 술 먹고 이렇게 거리에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런 사고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실제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 실제로 그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가서 이렇게 쓰러져 있어가지고 운전자가 미처 뭐 하는 거야? 못 본 발견을 못하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 운전자. 근데 운전자가 책임져. 운전자 입장에서 사실 좀 억울해. 왜? 그 사람이 왜 거기 도로에 그 가서 사람이 누웠는데 왜 내가 책임져? 그 사람이 거기 안 누워 있었으면 내가 그럴 일 없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데 그 이유는 운전자는 전방 주시의 의무가 있어. 늘 앞을 뭐해? 잘 잘 봐야 봐야 될 어떤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방 주시 태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 때문에 운전자가 이렇게 뭐야 벌을 받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뭐 이러면 그 잘못을 좀 이렇게 깎아주긴 하지만 잘못이 완전히 없어지는 않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러한 표지판을 또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 29쪽에는 뭐가 나와? 신호. 신호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무슨 신호? 생존, 음, 통신 신호? 두 가지 이제 멀리서 네, 빠르게라고 해서 옛날에 이 대표적으로 이런 신호가 뭐가 있었을까? 옛날에는 공수. 봉수 해갖고 우리가 불이나 연기로서 그런 신호를 보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봉수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여기 구조 신호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지. 32, 33쪽. 자, 구조 신호 우리 산에서 조난 당할 때, 즉 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사회 조난당했을 때 우리 정화가 읽어보겠습니다. 32쪽 정화야. 음, 산에서 조난당하면요? 정화야, 흐름 따라오자. 해, 읽어. 네. 커다란 목소리로 외치거나 호루라기를 불거나 물건을 두드려 소리를 낸다. 왜 그럴까? 눈에 잘, 정화야, 왜 그럴까? 어, 왜 그래? 왜냐면, 네? 왜 그러냐고. 왜 지금 네가 아, 왜 그래야 되냐고.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알리기 위해서. 너가 거기 있다는 거, 조난당했다는 거 알려야 되잖아. 근데 이거의 네. 문제점은 뭘까? 만드는다? 뭐라고? 체력 소모가 심하다? 체력 소모도 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없는 게 문제죠. 자, 민준이 두 번째 읽겠습니다.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이나 천을 흔든다. 이거는 왜? 어, 잘 뛰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특히 이제 헬리콥터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위에 가면서 이제 조난자를 찾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제 나무나 이런 걸 가려가지고 이 사람이 안 보여. 근데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이나 천을 이렇게 흔들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뭐 하도록 띄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가을에 여름철에 우리나라 여름철 같은 경우는 짙푸르잖아. 녹색이잖아. 그래서 네, 빨간색이나 이런 옷을 입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을에는 빨간색 옷 입고 가면 안 좋아. 왜? 단풍이 피니까. 단풍이 이렇게 빨갛게 들어가지고 빨간색 옷이 눈에 안 띄어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겨울에는 흰색 옷 입고 가면 또 안 좋고. 왜? 눈이, 눈 때문에. 눈이 쌓여갖고 흰색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곧 대비되는 그런 색의 옷을 입고 가야 잘 띄겠지. 그다음 민호. 램프를 깜빡거리거나 연기나 횃불을 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그 램프를 깜빡거리거나 연기나 횃불을 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이건 주로 이제 언제 해야 되는 일이야? 램프 깜빡이는 거, 횃불 피우는 거 이거 언제 해야 될 일이야? 밤에, 밤에. 밤에 낮에는 그 해봐도 소용이 없고 낮에는 이제 연기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호루라기 불거나 램프 깜빡이나 이것들이 그냥 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 조난을 알리는 그런 조난 신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난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이걸 뭐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 서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공통의 조난 신호는 호루라기나 램프 횃불을 이용하여 1분 동안 10초 간격으로 6번 깜빡이거나 흔들고 1분간 쉬었다가 다시 1분의 6회 신호 보내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한다고? 1분 동안 10초 간격으로 6회 깜빡이거나 흔들고 1분간 쉬었다가 다시 1분에 6회 신호 보내기. 그러니까는 반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호루라기를 본다. 그러면 호루라기를 한번 후 불고 10초 쉬었다가 후 불고 또 10초 쉬었다가 후 불고 그런 식으로 6분 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얼마를 또 쉰다고? 또 1분. 1분을 쉬었다가 다시 이제 10초 간격 또 불고 아니 뭐야 랜턴도 깜빡이는 거를 계속 켜놓는 게 아니라 깜빡 하고 쉬었다가 10초 쉬었다가 또 깜빡 또 10초 쉬었다가 깜빡해서 6번 한 다음에 또 1분 쉬었다가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어떤 그런 조난 신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보고 있는데 밤에 여기서 불빛이 깜빡하고 또 쉬었다가 깜빡하고 쉬었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6번 하다가 또 한참 안 했다가 또 그게 반복되면 저기에 누군가가 조난 당했구나. 그럼 빨리 그 사람들을 구해줘야겠구나. 그러면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규칙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서로 계속 읽어보죠. 이에 대한 응답 신호는 1분 동안 20초 간격으로 3회 신호하고 1분간 중지했다가 1분 동안 3회 신호를 보내기를 반복한다. 자, 응답 신호를 왜 보내줘야 될까? 서로야. 구하는 것을 알려줘. 민준이. 구해주러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 그래서, 그렇지. 근데 그걸 알려주는 게 왜 중요할까, 서로야? 왜냐하면
안 알려주면은 응,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안 알려주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또, 민호, 왜 중요할까? 응답 신호를 보내주는 게. 응답 신호를 보냈는데, 사람들 그 장난인 줄 알고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어. 응? 아니, 응답 신호를 왜 보내줘야 되냐고. 그 종환자한테. 아, 응답, 만약 안 보내면, 응, 그 응답 신호를 안 보내면 그 조난자가 아무도 안 본 줄 알고 다른 데로 가서 다시 할 건데, 만약 그 신호를 보내주면 조난자가 그걸 알고 그 자리에 어디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고 그 이유도 중에 또 다른 이유로는 자, 정화가 열심히 안정감, 보냈어. 뭐 민준이 얘기.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 오고 열심히 싶어. 보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럼 사람들이 날 아무도 안 구하러 오는구나 하고 이 사람이 절망할 거 아니야. 낭망할 거 이제 아니야. 포기하고 이제 포기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랬을 경우에 우리 사람은 의지를 갖고 있으면 좀 오래 버틸 수 있대. 근데 이제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냥 뭐 한다는 거야? 음, 금방, 견디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응답 신호를 빨리 보내줘야, 응답이 왔을 때 내가 조금만 버티면, 내가 조금만 참으면 나를 구조대 구해주겠구나라고 해서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화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가다 조난당하면, 복스에게 불꽃이나 오렌지색 연기를 피우거나 윗도는 아래에 둥근 물체를 탄 내각을 흔드는 등 시각 신호를 보낸다. 적색의 불꽃이 오렌지 연기를 피우거나 해가지고 배 같은 데는 이런 그런 게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 신호탄 쏘는 게. 그 다음에 민준이. 총이나 로켓을 일정한 간격으로 발사하는 등 음향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아까는 불꽃을 이용한 건데 이번에는 뭘 이용해서? 소리를 이용해서. 소리. 그다음 민호. 총이를 로켓을 일정한 간격을 했잖아. 발사하는, 민준이가 네? 했잖아. 아, 민준이 했다고. 그 다음 거 해야지. 모스보호인 SOS, 국제신호기 NC, 웨이데이 등과 같은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모스부호 아까 우리 서로가 이 책을 통해 알게 됐는데 이 모스부호가 왜 이름이 모스부호인지 알아? 그 세뮤얼 모스가 발명했어. 세뮤얼 모스가 발명해서 만약에 서로가 발명했다면 이게 서로 부호였을 텐데 이 사람이 먼저 발명했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우리가 점과 선으로 알파벳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을 나타내는데 왜 점과 선으로 나타낼까? 잘, 안 들키기 위해서. 음. 자, 보겠습니다. 보여? 네. 모스부호가 소리. 맞다. 소리. 잠깐만, 너네 이거 소리가 안 들리지? 네. 들렸어? 울, 잠깐만. 듣는. 들려. 자, 여기 이제 모스부호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음, 띠띠띠띠 얘기한 게 이게 점점점이야. 그 다음에 아, 하고 길게 가는 거. 그러니까 짧은 소리, 긴 소리.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함으로써 A부터 여기까지, G까지 있고 1부터 0까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I love you 한다고, I는 뭐 어떻게 하는 거래? 띠띠. 띡띡. 그러니까 띡띡. 그 다음에 love에서 L. L은 띡띡. 띡띡 이런 식으로 해서 띡띡 띡띡 이러면 I lov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받아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해석하는 건데 왜 이렇게 모스보호라는 걸 만들었을까? 음, 음, 모스보호가 쓰일 수 있는 게 어느 경우에 쓸 수 있을까? 약간 비밀상 전쟁, 음. 또, 자,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이 소리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그 전화기로 하려면 이 소리가 전기 신호로 바뀐 다음에 다시 소리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장치가 복잡하단 말이야. 무슨 말 이해가? 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글씨로 이렇게 써보이거나 선생님이 이렇게 뭐 화면하거나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께 전달하려면 이거를 신호로 바꾼 다음에 다시 이걸 또 영상으로 바꾸는 장치가 필요하잖아. 이게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만 전달하는 거야? 소리만 전달해. 소리만. 소리만 전달하기 때문에 소리가 이게 이 선이 연결됐다 떨어졌다 이것만 있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달이 뭐 하다는 거야? 편안한, 쉽다. 간단하다는 거야. 응. 그리고 이건 모스부호는 꼭 이거가 없어도 돼. 그냥 여러분들이 뭐야 그냥 이게 책상을 치면 돼.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 다만 이제 이 책상 치는 거 갖고는 멀리까지 전달은 안 돼. 그래서 민호가 수업 시간에 그 뭐야 갑자기 정아한테 뭐 할 얘기가 있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뭐 얘기를 안 해야 돼. 그때 이제 민호가 정아한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그 기호를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모스보어는 이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제 신호기 보여? 네. 국제 신호기는 이거 뭘 갖고 하는 거야? 신호기? 깃발이야, 깃발. 깃발. 그 깃발이 여러 종류의 그런 깃발이 있어가지고 그 깃발보다 그 뜻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깃발을 어떤 깃발을 뭐 하냐에 따라서 꽃을 내 거냐에 따라서 그 배의 어떤 그런 상태를 알릴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이게 알파벳 깃발들이 있어서 요런 아까는 그 소리였는데 요 알파벳 깃발은 요 깃발로서 뭐 하는 거야? 그 뜻을 전달하는 거야. 요 깃발로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왜 그러면 이런 깃발을 통해서 선받끼리 그걸 전달할까? 부딪히면 안 되니까.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이런 모스보호나 이런 소리로 전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는 이런 그 시각적인 그런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구조 신호. 자, 빛을 이용한 구조 신호 보겠습니다. 서로. 음, 시야가 트인 곳에서 거울이나 금속 파편으로 햇빛을 반사해 신호를 보낸다. 네, 그런 장난 해봤어. 거울 가지고 이렇게 햇빛 반사 이렇게 해갖고 남 눈부시게 하고 뭐 이런 장난 해봤어? 안 해봤어? 거울 갖고 이렇게 햇빛 반사할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거울 갖고 햇빛을 반사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기호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것들을 알리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 읽겠습니다. 정화야, 네. 그 다음에 읽으라고. 정화야, 어디 어, 앉아? 몸짓을 이용한 구조 신호? 어, 읽어. 다리를 어깨나 위로 벌리고 서서 양팔을 수직으로 V자 모양으로 위로 돌린다. 음, 그렇다는 뜻으로 귀나 수건 등을 머리 위에서 아래로 반복해서 흔들고 아니다라는 뜻으로 팔을 아래로 하여 무릎 높이에서 좌우로 흔든다. 음. 자, 정화가 한번 시범 보여주겠습니다. 정화야, 네가 지금 읽은 거라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래? 옷이 그렇다는 뜻으로 옷이나 수건 다리 어깨나 위로 벌리고 양팔을 수직으로 V자 해보라고 모양으로 그러니까 정화야.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해보라니까. 정화 일단 네가 어떻게 네? 네가 이거 해보라고.
직접 해보라고.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야,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라니까 일단 네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서야지, 정아야. 어, 서서. 그 다음에 어깨 너비 벌렸어. 어깨 너비 벌려, 다리 벌렸어? 다리가 안 보이네. 다리 벌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양팔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어? 그렇지. 잘했습니다. 정아, 내려오고. 왜 정아야 쑥스러워? 정아 우리 선키를 봤네. 정아가 키가 크네. 그 다음에 집에 지금 옷이나 수건 있는 사람 있어? 음, 저기 민준이 가면 되는데 민준이 뒤에 옷 있네. 민준이 이거 해봐. 네가 지금 그렇다 뜻 어떻게 하래? 그렇다. 그냥 이렇게 서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래? 어, 어, 머리 위에서부터 뭐로? 아래로 이렇게 그렇지. 이 흔드는 거 그렇다. 아니다는 아니다는 무릎 높이에서 좌우로 흔든다. 그러니까는 그렇지. 이렇게 밑에 우리 안 보이는데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였지. 아니다 하겠지. 어? 네. 이런 조란교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어쨌든 구조받을 수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런 걸 써먹을 일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지. 근데 혹시나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들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챕터는 뭐에 관한 거다?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 국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은 뭐 어떤 문양이 많더라? 초승달 별. 초승달이랑 색깔과 별 모양, 색깔과 별 모양이 있는 국기가 이슬람 국가들은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고 기독교 국가들은 십자가. 기독교 국가들은 십자가 문양이 있는 나라들에서 국기의 어떤 그런 문양만 봐도 기본적으로 뭘 뜻하는지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명한 국기가 바로 프랑스 국기입니다. 프랑스 국기. 프랑스 국기는 뭐라 불러? 다른 말로? 이건 어, 프랑스 국기를. 음, 나와 있잖아, 책에. 어렵지 삼색기? 않은데. 36쪽. 잠깐. 첫 번째 나왔잖아, 제목에. 뭐? 삼색. 삼색기. 삼색기. 이렇게 발음을 잘해야 되네. 이상하네. 발음 이상하네. 삼 그 삼색이 뭐야, 민호야? 못 삼색깔. 들어. 색깔 색깔이 뭐야? 네? 세 가지 색깔이 뭐냐? 생활의 색깔이요? 프랑스 국기의 세 가지 색깔이. 아, 빨강이랑 파랑이랑 하양이. 빨강, 파랑, 하양이라는 거야. 빨강, 파랑, 하양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뭐뭐. 음, 빨강은 뭐? 빨, 빨, 빨강은 박이? 박이가 뭐야? 박이가. 박이가 어, 뭐야? 박이가 뭔지 저도 알아? 이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이 그래? 단어. 박이가 뭔지 아는 사람? 박이. 핍박? 핍박? 핍박 알아요? 국기가? 아닐까요? 민준이, 정아, 박이가 뭐야? 박이가. 음, 자, 널리 살아, 널리 살아. 그 어, 박의 정신이 누구를 가리지 않고 널리 모두를 다 사랑하는 마음. 그게 우리가 박의 정신이야, 박의 정신. 됐어? 네, 이게 핍박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민준이도 사랑하고 민호도 사랑하고 정화도 사랑하고 선배도 사랑하고 널리 다 사랑하는 거 이게 박의 정신. 그 다음에 무슨 색깔? 흰색은 평등. 평등, 평등. 그 전에 프랑스 사회가 뭐였더라? 계급사였어. 왕, 귀족 막 이런 계급사였어. 평민, 천민 계급사였는데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고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를 만든 거야. 민주주의. 그 다음에 파랑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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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유, 평등, 박애가 바로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이야. 그거를 바로 색깔로 표현하고 그 색깔을 바로 이게 국기로 삼은 것들이 바로 프랑스의 삼색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국기하고 러시아 국기하고 뭐만 달라? 패턴. 바로 아, 배치하는 프랑스는 세로야, 세로. 근데
러시아는 러시아는 가로. 가로로 돼 있는 것들만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도 비슷한. 어디? 네덜란드도 러시아랑 비슷한 거. 그래. 네덜란드 러시아가 비슷해. 그래서 여기 보면 독일 국가, 이탈리아 국가 해가지고 세 가지 색깔을 이용해가지고 국기를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기는 그 안에 뜻이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어. 우리나라는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 요소를 요구해 있는데 중앙에는 뭐가 있고 태극. 태극무늬. 태극무늬에서 음양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음이 무슨 색깔? 파랑색. 파랑 색깔. 양이 빨강색. 빨간 색깔. 이 동양 세상에는 이 세상 모든 걸 음과 양으로 얘기를 해. 우리 서로는 음일까 양일까? 저 양이요. 서로는 양이 아니라 안타깝게 서로는 음입니다. 네? 왜요? 민준이는 음이야 양이야? 양? 양이야. 서로가 여자라서 서로 여자 맞지? 에? 여자 맞지? 예. 우리 여자는 음이라고 생각해. 남자 왜요? 양이라고 왜 생각해. 여자가 음이에요? 그거 나도 몰라. 그다음에 왜요? 예전에 조선시대죠. 달 중에는 누가 달이 달이 음, 양. 양 이런 식으로 홀수하고 짝수 중에는 홀수 홀수가 음이고 짝수가 양. 아니야. 홀수가 양, 짝수가 음이야. 어, 양력 짝수가 음이야.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음량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요 음량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태극기에는 건공감리. 건곤감이라고 해서 이거를 사괴라고 해요. 사괴. 이게 동서남북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기도 해서 건곤감이 이렇게 돼 있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 태극기 그릴 줄 알아? 네. 헷갈리지 않아? 이 건곤감이 때문에 어디가 이게 아, 붙어 근데 그 건공감리 말고 약간 태극기를 어디서 내리고, 그 태극무늬를 이거 어떻게, 그거 약간, 요렇게 그릴까, 요렇게 헷갈리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 태극기 안에 어떠한 뜻이 담겨 있나 해서 우주 만물이, 이 음양의 어떤 그런 질서 조화, 이런 것들이 이 태극기에는 또 담겨 있는 아주 철학적인, 이 다른 나라 국기에 비해서 아주 철학적인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국기인데, 어쨌든, 이것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을 상징하는 그런 기호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제일 잘 알고 있는 기호는 여기 몇 쪽이야? 40쪽이야, 40쪽. 40쪽 뭐? 범례. 그 지도에 나오는 기도. 지도에 나오는 기호. 이건 여러분 학교 무슨 시간에 배우고 있어? 사회 시간. 이미 사회시간에 가졌어. 근데 여러분 지도 이미 기호. 배웠는데. 이미 작년에 배운. 그렇지. 그래서 지도 기호를 여러분이 제대로 잘 알고 있으면 또 지도를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5쪽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뭐? 이모티콘? 어? 이모티콘? 45쪽. 아, 이거는 모르겠네요. 그건 안 배운. 이거 좀 안 배웠는데. 요 아직 안 배웠더라도 이제 앞으로 배울 거야. 무슨 기호야 이거? 여기. 날씨기요? 날씨 기호. 알씨. 날씨 기호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상도 이렇게 보면은 요 날씨 기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기상도를 이렇게 날씨 기호를 통해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 기호 표시 여러분들이 꼭 또 알아둬야 될 그러한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챕터에는 기호의 역사, 기호가 어떻게 쭉 발달되어 왔나, 기호의 역사에 관한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호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고 쭉 넘어가서 76쪽 보겠습니다. 76쪽부터는 86초? 76쪽. 76쪽에 보면 여기는 뭐에 관한 기호? 신의 신의 믿음. 종교와 기호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8쪽에 보면 제일 처음에 뭐? 불교. 불교 기호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대? 만, 근데 이 만자를 잘못 그리면 큰일 나. 나치. 나치 히틀러. 그래갖고 독일에선 이 기호를 함부로 그리면 감옥 가.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지고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야. 이게 무슨 표시인지 모르고 절 표시인지 모르고 여기 웬 나치들이 이렇게 많냐고 막 자기들은 그거 그리고 나면 막 감옥 가는데 이게 많으니까 막 근데 나치 기호하고 이 절 만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절을 표시하는 만자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유래에 관한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80쪽에 어디 기독교, 기독교 교회는 뭐야? 십자가. 십자가야. 십자가는 왜 십자가인지 혹시 알아? 기독교의 기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뭐지? 했으니까. 사형다, 사형. 사형당. 그 당시 그 유대교가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어. 로마는 사형시킬 때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옆에 창 찍어 죽이는 그 사형대였어. 그래서 예수의 죽음, 예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게 십자가야.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건데, 근데 요즘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막 금목걸이, 금십자가 보석 봐갖고 막 화려하게 막 꾸미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좋은 거 아니야. 왜? 예수가 희생된 건데 그거를 막 무슨 자기의 부의 막 상징 막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은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아름답게 이렇게 꾸민다 뭐 이런 의미에서 좀 다른 또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그다음에 이슬람, 이슬람은 알라신. 아니 기호 별과 초승달은 별과 초승달. 그래서 이 별과 초승달이 기호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슬람 국기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이 별과 별, 초승달. 딸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도교, 도교는 정화 기호가 뭐래? 응? 정화 네? 뭐라고? 이쪽이에요. 이놈의 자식이 지금 너 또 안 따라오고 있지 지금. 정화야 네? 몇 번 욕먹어? 네? 몇 번 욕먹냐고 이놈아. 왜 안 따라오냐고 흐름을. 민호 네? 도교는 도교요? 아 도교. 근데 76쪽에서 도교가 어딘지. 이게 이거 선생님 안 그쪽을 안 따라오는 아 민준이 도교는 태극이요. 야 민호하고 정화야 민준이가 너네보다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잖아. 근데 민준이는 알고 왜 정하고 민호는 모르냐고. 이유는 하나야. 네. 왜 수업을 안 따라오냐고 지금. 우리가 지금 80쪽에 기독교 아니 78쪽에 불교 받고 80쪽에 기독교 받고 그다음에 82쪽에 이슬람 받고 그다음에 그 옆에 도교 보고 있잖아. 네. 민호 찾았어? 네. 정하는 정하 찾았니? 정하야 네, 93쪽이요. 84쪽 알았어요. 뭐가 나와? 84쪽에 뭐가 나와? 네? 84쪽에 뭐가 나오냐고. 지금 우리 뭐 보고 있냐고, 정아야. 80, 네가 찾은 84쪽 네가 보고 있는 거 얘기하라고, 정아야. 네가 찾은 거 얘기해 보라고. 정아야, 이슬람의, 책 보여줘. 네가 지금 펴고 있는 쪽 보여줘. 그래, 거기 뭐 나와? 읽어봐. 교의 기호, 읽으라고. 음과 양이 어우러져 안무를 결합시키는 태극은 교의 상징 기호. 자, 태극이 도교의 상징교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태극기와 관련해서 서로. 사람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아니. 태극기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연결 볼 수 있는 게 뭐야, 민준이? 우리나라 도교를 믿는다. 우리나라가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지. 왜 우리나라 태극기 안에 왜 하필 이 음양의 문양이 있겠냐는 얘기야. 그거에는 바로
이 도교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야. 도교가 뭔지 혹시 알아? 들어봤어? 도교? 옥황상제. 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뭐야? 불교. 불교. 또 그다음에 기독교. 근데 이 불교나 기독교는 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불교도 우리가 유교. 삼국시대에 들어왔다는, 유교도 있고. 근데 삼국시대 이전에 도교도 들어왔어, 도교도. 그래서 도교는 여러분들이 혹시 노자 장자 들어봤어? 노자 장자? 요 도교는 공자이죠. 공자 맹자 얘기하지. 응. 도교는 아마. 노자나 장자예요. 노자 장자. 노장 사상이라고 하는데 신선 사상, 신선. 여러분들 절에 가면 산신각이라고 산신령 이렇게 모셔놓은 절 있는 거 혹시 봤어? 산신령이 뭐예요? 산신령, 예, 산신령 그 할아버지 있잖아. 뭐 산신령 그 이렇게 하얀 백발 이렇게 입고 막 나무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듣고 산에 사는 산신령. 서로 뭐, 금독기에는 금독균독기 하는 그 산신령. 서로야, 금독균독기 몰라? 아는데 산신령의 이미지가 잘 안 떠올라요. 산신령 이미지 잘 안 떠올려? 안 떠올라? 이런 사람들. 어? 요 산실, 모세 아니에요? 어? 모세 같은데? 모세 같아? 요 산신령 좀 이상하네. 요 사람, 요 산신령. 허연수험에, 산에 사는 어떤 신선, 음, 요 산신령, 요런 어떤 그 부분들인데, 요게 산신령이다. 산신령. 신수염난, 요 산신령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산신령을 믿고 어떤, 그래서 잠깐만. 절에 가면 가끔 이런 식으로 산신각이라고 써 있는 게 지금 산신각. 요런 산신령을 모시고 있는 산신각이 절에 있어. 또 원래 절에는 여러분들 누굴 믿어? 절은 그 부처님. 누굴 믿어.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요 산신령이 이렇게 우리나라 절에 있단 말이야. 산신각이. 그 이유는 원래 우리나라 도교도 셌었고 불교도 셌었는데 이 불교가 도교를 잡아먹어 버렸어. 이 도교가 불교에 흡수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불교 절 안에 산신령도 이렇게 있게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를 제일 많이 믿는 나라는 타이완, 대만 알아? 대만? 대만에 가면 도교 사원이 아주 많아. 그 도교의 또 신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관우하러 관운장. 삼국? 삼국재단은 유비, 관우, 장비 중에 관운장을 또 신으로 이렇게 모셔 도교에서. 그 도교인데 어쨌든 이 도교가 바로 태극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음양의 어떤 그런 원리 이런 것들이 도교였던 그런 사상을 받아들인 것들이 우리나라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뭐야? 기호 3번 안석봉. 기호 3번 안속봉에 우리 오늘 책하고 공통점이 뭐야? 오늘 책하고 공통점 있잖아 지금. 기호가 들어가는 거. 기호가 우리 세상의 기호들하고 기호 3번 안속봉의 그 기호하고 같다 다르다? 같다. 같다. 달라요. 정아야 안타깝게도 같아. 여러분들 회장 선거 나갈 때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이렇게 하듯이 그 사람을 이렇게 대신 표시하는 거잖아. 1번 후보, 2번 후보. 그렇게 대신 의미를 담아 대신 표시하는 것처럼 기호 3번 안속봉이라고 동화책인데 여러분들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호 3번 안속봉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아, 민호 다음 주에는 수업 흐름을 잘 따라와서 욕먹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